작년 이맘때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 스탠리, 시티 등 우리가 아는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금년 하반기 미국 경기 침체를 전망했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각자 정도의 차이만 있지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0% 언저리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2배 가까이 잘 나오고 미국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 예측하는 애틀랜타 연준의 GDP 나오는 미국 3분기 성장률을 3.4%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기 침체 얘기는 매우 민망하고 머쓱해지는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미국은 앞으로도 걱정 없이 쭉쭉 내달릴 수 있을까요? 이는 진시황제가 불로장생을 실현시키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수많은 계량 모형을 가지고 만든 현대의 최신 경제 모델보다 만류인력의 법칙과 같은 물리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라 믿으며 한 단계 나아가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다라는 세상 이치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만 계속 돋보이는 미국 예외주의는 하나의 착시현상이라고 믿으며 미국도 오름이 있으면 내림도 있다는 대원칙 앞에서는 절대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코로나 이후에도 미국이 겁나 잘 나가는 이유로 대부분 비슷한 이유를 꼽습니다. 첫째, 미국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0년 고정으로 묶여 있다는 특수성. 둘째, 제로금리 하에서 미국 정부마저 개인 및 기업들에게 돈을 미친 듯이 풀었다는 점. 셋째, 바이든 정부 들어서 트럼프 정권 때 억눌려 있던 이민자가 폭증했다는 점. 주로 이 세 가지 이유가 미국이 코로나를 잘 버티다 못해 코로나 시국에서조차 폭풍 성장한 미국 경제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뜯어보기로 하시죠. 1번 미국의 모기지금리 얘기인데요. 우리가 고금리 시대에서 가장 우리의 삶을 힘겹게 했던 게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보면 단연코 높은 주담대 금리였을 겁니다. 이게 매달 가장 큰 지출요인 중에 하나인데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커지다 보니 나머지 지출을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천조국 미국에서는 대부분 주택구매자들이 주담대 금리를 제로금리 시대에서 저금리로 30년 고정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얘기입니까? 시중금리가 5%가 되든 10%가 되든 정말 알바노입니다. 왜냐면 내가 내야 하는 주담대 금리는 2% 언저리에 30년 동안 머물러 있을 테니까요. 이게 미국 가계에게 엄청난 방탄조끼가 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의 삶이 주담대 하나만으로 완전 결정되나요? 평범한 미국 가정은 집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낮은 모기지금리보다는 미친 듯이 오른 렌트료, 즉 미치도록 올라간 월세에 훨씬 큰 영향을 받으며 주담대와는 달리 변동금리에 노출된 신용대출, 즉 미국에서는 주로 신용카드 대출,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등이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더 올라간 형국입니다. 이는 미국 가계 입장에서 보면 국가 경제가 하도 좋다고 하니 왠지 우리 집도 좋은가 보다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이미 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는 상황에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미친 물가는 미국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점점 주담대가 치트키가 아닌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정부의 돈 풀기를 살펴보면 코로나 때 어떤 미국 가정은 일을 못해 받지 못한 월급보다 2배 가까운 돈을 정부 지원금으로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소문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그만큼 제로금리 하에서 정부도 돈을 미친 듯이 함께 풀며 소방수 역할을 하였습니다. 비단 가계에만 돈을 뿌린 게 아니라 들어보셨겠지만 인프라 법안, 반도체 법안 등을 통해 기업 부문에도 엄청난 정부 지출을 투입하였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제한된 조세 수입하에서 저런 막대한 돈 풀기는 다 빚입니다. 즉 지속 불가합니다. 코로나 때니깐 양당이 그래 이번에는 예외로 하자고 눈 감아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건 상원과 하원을 한 당이 석권하는 것은 확률이 낮은 시나리오 상황에서 그와 같은 지출은 더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즉 운동선수로 치면 도핑 범프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끝으로 이민자 증가를 살펴보면 잘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 가장 일손이 부족한 부문은 호텔, 레스토랑 등 사람과 직접 접촉하는 대면 업무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누가 와서 그 부문을 감쪽같이 메꿔준다면 일종의 서로 윈윈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런 단순 노동 일자리는 찰대로 찬포화된 상황에서 추가로 누가 더 들어오는 것은
장점보다는 범죄나 주택 부족 문제 등 부정적 면모가 더 부각되며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민자 수용에 대해 긍정적인 톤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만 봐도 이민에 대한 미국 여론이 어떤지는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결론은 미국도 얼마 안 남았다. 한 번은 꺾이고 간다입니다. 저는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믿으며 그게 제가 미국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전혀 바뀐 바 없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는 한 번의 굴곡 없이 쭉쭉 올라가기만 한다고 믿으면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모를 견디고 미국 주가 지수가 웅덩이를 남길 때 들어가야 미국 주식을 보다 장기로 들고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그늘이 다 걷히고 서광만 비추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미국 주식을 담는 것은 결코 최고의 선택은 아닐 것이며 안 올 것 같지만 미국 주가 지수가 하락하는 날이 반드시 올 테니 그때까지 좀 더 긴 호흡을 갖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매크로 예측은 맞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왜 굳이 미국 거시 경제 전망 얘기를 하냐면 그 훌륭한 인력에 월가도 못 맞추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며 우리가 믿어야 할 건 그냥 오름이 있으면 내림도 있다는 거부할 수 없는 세상이치란 사실이며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타이밍은 절대 알 수 없으며 그냥 사전에 계획된 대로 운 좋게 주가가 떨어져서 주요 포인트들에 도달하면 그때 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길게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